카카오가 이번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오늘 대형 콘텐츠 관련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과연 실적 성적표는 어떨까? 콘텐츠주들을 긴급 점검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놨을 때 실적을 내지 못했던 카카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3분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콘텐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사영의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부분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전의 카카오가 아닌 새로운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 매출이 잘 나온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은 카카오가 톡을 통해서 광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돈 안 되는 카톡 이것은 옛말이고 이제는 광고도 다양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카카오 메신저도 돈을 벌고 있고요. 또 카카오가 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제 SK텔레콤하고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면서 최대 실적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저는 이게 드라이브가 걸린 초반으로 봐요. 사실 그렇다면 내년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동안 이제 카카오가 지금 다음 커뮤니케이션까지도 이제 합쳐진 모델인데 이 네이버는 잘 나갈 때 다음은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는 어떨까? 근데 전 투자 전망이 좋다.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야 할 뿐이다인데 이제 그 모멘텀을 돌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매출 전망은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청신호가 들어왔다. 내년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생활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카카오가.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택시도 보고요. 카카오로 잡고 미용실도 그렇게 가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숫자로 그 결과치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SK텔레콤과 이제 지분을 맞교환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IT의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는 단순히 우리가 컨텐츠 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카카오와 SK텔레콤의 결합은 사실은 국내 최대 통신망과 그리고 컨텐츠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실 못할 게 없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하고도 연계 가능하죠.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네트워크 부문, 미디어 부문, 커머스 부분, 심지어 그러니까 카카오가 상거래에도 들어온단 말이죠. 이미 카카오는 은행도 있고 페이 서비스도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다 콜라보가 돼서 내년 이후에 이 이통사와 함께 시너지가 폭발한다면 지금 올해의 이 매출 신기록 경신은 어찌 보면 시작점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이후 카카오가 상당히 전방위 분야에서 이 포털 부분에서 네이버한테 뺏겼던 위치를 다른 것으로 만회하지 않겠는가 기대해 보고요. 한번 제일 주목해 볼 부분은 역시 컨텐츠, 그 미디어와의 결합,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상거래와 결합되는가.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 커머스의 시대인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머스가 내년에 아마 꽃이 필 것 같고요. 올해는 싹이 트인 정도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 정도가 싹이 트였으면 정말 만개했을 때는 어떨까 더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카카오를 먼저 시작으로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미디어 콘텐츠 하면은 떠오르는 게 TV 그리고 방송 미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의 대장은 사실 CJ ENM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프로듀스와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있죠. 힘들었지만 이 3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서도 ENM 자체가 이제 미디어의 강자이기도 한데 또 오쇼핑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는 말이 그냥 CJ ENM 오쇼핑으로 구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컨텐츠도 지금 사실은 침체기고요. 말씀하신 또 이 브랜드에 좀 먹칠을 하는 악재도 이제 발생을 했고요. 어찌 보면 오디션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어겨지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이 컨텐츠 업계의 조국 사태다. 지금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문제는 홈쇼핑 부문도 다소 부진이에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증권 전문가들은 하락 전망치를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오쇼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 내외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CJ ENM은 오쇼핑과 묶여서
다소 하락 내지는 침체 전망인데 이것은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기의 부진 때문에 이번 기록까지는 좀 하향 침체를 찍을 것 같은데 3분기부터 사실은 회복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4, 4분기까지를 포함해서 올해 결산을 내년 한 2월에 한번 지켜보고요. 내년에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좀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아까 카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드렸지만 네. CJ E&M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베스트셀러 컨텐츠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브랜드의 데미지 때문에 다소 침체가 있을 뿐 제가 보기엔 연말 연초 전망은 좋다. 다만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은 다소 하향치를 찍을 전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개선될 것이다. 개선되고 있죠. 네. 이미 개선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치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시점의 네. 실적을 이제 수치로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침체 터널은 통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실적 위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평론가님 네. 나오신 김에 네. 이 CJ E&M 사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이전에 K-팝 스타가 오디션에서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오디션이 열풍을 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겨워했거든요. 이런 오디션에. 네, 근데 그 오디션의 열풍을 다시 되살린 게 프로듀스 101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핸드폰 이거저거 다 빌려서 문자도 했었는데 맞아요. 여기에 신뢰성에 손상을 입었어요. 네네. CJ E&M의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CJ E&M 전체 파장으로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구속된 네. 이 책임 프로듀서하고 또 이제 이 담당 PD의 경우에 사실은 이분들이 누구냐면 슈스케. 네. 아까 K-팝 스타도 얘기했지만 그 지상파에선 그렇지만 맞아요. 슈스케가 원조거든요. 네. 슈퍼스타 K에서부터 국민 오디션 열풍이 시작됐다면 네. 이 서바이벌 오디션이 한 번쯤은 진화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게 이제 프로듀스 101이지만 네. 국민 여러분이 프로듀서입니다 네. 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뒷손이 작용했습니다라는. 저도 투표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엔터테인먼트계의 조국 사태다라고 한 것은 젊은이들이 연습생이 데뷔하는 것도 취업 기회인 것이죠. 네네. 결국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뭐 이 정말 셀럽 가문이라고 해서 그럼 이게 정말 스카이캐슬이 존재하는 거야? 네. 이런 국민적인 공분이 폭발했는데 이제는 그 고생한 연습생 중에서 국민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보니까 A팀이 우승해야 되는데 왜 C팀이 우승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흑막이 가려졌잖아요. 네. 이 의혹 제기도 집단지성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는 버닝썬, 이 YG로 비화됐던 네. 문제. 지금 양현석 대표의 승리는 상당히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사실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뒤로는 네.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게 표리부동했던 게 이제 터져 나온 건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내년 이후에는 이제 그야말로 개과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했는데 그럼 한류 열풍이 꺼지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계속 이 K-팝을 위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 들고 있는데 네네. 누군가는 그들을 다 모아 담아서 네. 국민들에게 정말 멋진 아이돌로 선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트렌드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이 정말 뭐랄까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세력이 네. 철퇴를 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선진화되는 고도화되는 또 투명화되는 과정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아프지만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누구한테 여쭤볼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네. 속 시원하게 평론가님께서 너무 크게 걱정 마세요.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또 넘어가 네. 볼게요. 드라마를 정말 잘 만드는 제작사인데 맞아요. 기대가 너무 컸는지 아스탈연대기에서 살짝 삐끗했어요. 삐끗했어요. 네.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제로 주가 하락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팠죠. 네. 네. 근데 이게 전반부 얘기고요. 지금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강자 드라마 제국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는 것인가? 네. 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모두의 거짓말이 꽤 흥행이 되고 있고요. 네. 청일연자 미쓰리라고 약간 복고 드라마가 네네. 또 빵빵 터트려주고 있는 가운데 날 녹여주오까지도 지금 트리플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에 아스탈연대기의 기대감이 미달은 네. 후반기에 좀 파상 공세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지금 기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덕후들이 자극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콘텐츠 시장에서 네.
그렇죠. 덕후는 이게 우리 온라인 용어니까 네. 마니아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꽤 자극적인 이 즐거운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반기에 어떤 부진을 하반기에 지금 파상 공세로 만회하는 중이다. 그래서 올해 결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컨텐츠주 전반이 올해는 조금 업다운이 있으면서 네. 불안정 혼탁기를 겪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 어제 많이 전하셨겠지만 알셉 말이에요. 알셉 우리 아세아 이 네. 포괄적 동반자 경제 네. 협력체가 한류 시장에서 이 기가 막힌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수혜주는 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농축수산물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류 컨텐츠 쪽에서 이것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걸 서비스 산업은 좀 더 이제 지금 적자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지만 네네. 컨텐츠주는 2020년이 아마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봐요.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서 네. 한번 스타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주를 주목하기 이전에 아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보고 국내에서도 맞습니다. 콘텐츠주를 찾아보자. 디즈니의 이런 주가 흐름을 보고 접근하신 분들 많아요. 예전에 그랬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대한 경쟁도 그리고 사업 크기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콘텐츠주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송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오늘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뭐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 제1미디어, 제2미디어, 제3미디어, 인터넷 등장 후 제3미디어, 모바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획이 없어요. 구획이 없습니다. 그냥 좀 빵 터지는 컨텐츠는요. 컨텐츠 그리고 이 미디어 플랫폼 플러스 커머스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IT 벤처 붐이 터질 때 이런 세상이 올 거야라고 했던 게 바로 오지 않았고 20년 걸려서 이제 도래했고 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OTT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는 미디어 융복합입니다. 여기 이제 커머스까지 어떤 액티비티까지 쌍방향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는 도래했고 지금 제가 평론하고 있지만 요새 제 경쟁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펭수예요, 펭수. 네. EBS 펭수요? 이 펭귄 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전방위의 경쟁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사실은 그 안에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빵빵 터지는 의외의 시장 시너지가 촉발될 것이다. 그래서 OTT를 한번 꼭 주목해 보시고 OTT 기반 위에서 컨텐츠는 점점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효용 가치가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러한 시대의 길에 발맞춰서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까지 콘텐츠 산업에 1조 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도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정부는 인프라를 닦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민간 투자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투자자들이 콘텐츠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이제 다만 이게 콘텐츠주가요. 의외로 이 작품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예로 들면. 그런데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들은 과거에 충무로 시절에는 영화나 흥행하면 뭐 4억도 지었다가 영화나 실패하면 이 제작자와 감독이 집까지 파는 이 안타까운 롤러코스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라. 그래서 드라마 하나하나를 보시고 잘 됐네 안 됐네 하시는 것보다는 그 해 연도에 이 라인업돼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콘텐츠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 안에서 무엇을 중요시 봐야 되는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